채팅창이 왜 불타요? 불타지 마세요. 안 되겠어. 너네 때문에 떨어뜨려야겠어. 나 오늘 그냥 길거리에서 암살 당하고 후보기 떨어뜨릴래. 아 128강까지 있어. 근데 128강은 좀 오바야 솔직히. 32강짜리 압축 버전으로 할까? 그 대신 이제 메인 캐릭터만 나올 수 있어요. 막 그런 거 안 나와. 심해왕 안 나올 수 있어. 풍뎅이, 장수풍뎅이, GMO 장수풍뎅이 이런 거 안 나올 수 있어. 무면허 라이더 안 나와. 무면허 나와야 돼? 그러면은 128강 있는 걸로 하고 무면허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을 넣어가지고 해? 지들만 생각해. 유튜브용으로 뽑기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128강 하면. 아, 하기 싫은데? 시작부터 딱 이렇게 박히니까 하기 싫은데. 야 내가 햄키치까지 설명해줘야 돼요? 안 되겠다. 그냥 32강으로 가자. 아 심해왕 들어가 있네요. 32강에. 자 원펀맨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월드컵입니다. 자 심해왕 대 아마이 마스크. 자 심해왕은 원펀맨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은 지구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괴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괴인들을 물리치는 히어로가 등장하고 그 히어로들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냐. 어디에 누구 괴인 나타났으니까 막아주세요. 이런 걸 이제 일괄적으로 좀 처리를 해주는 단체가 생겨. 히어로 협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어로가 이제 강함 순서대로 이제 등급이 매겨지고 제일 강한 게 이제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C급 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미스터 사탄 정도? B급부터 좀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씩 초능력을 쓰기 시작해. 이제 B급도 실버 1하고 실버 4랑 좀 다르듯이 B급 하위는 좀 미스터 사탄 느낌인데 B급 좀 상위는 초능력 비슷한 걸 쓰기 시작해. 그 좀 초인적인 어떤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A급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장비나 이런 게 이제 DC나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그런 영웅 느낌으로 가고 이제 S급으로 가면 진짜 아이언맨 정도로 세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능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DC나 마블의 뭐 아쿠아맨 뭐 그런 것들은 S급이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심해왕은 이제 거물격인 이제 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괴인도 등급이 있어. 호급 제일 낮은 거, 귀급, 용급 그렇게 있어. 랑은 제일 아래잖아. 랑은 취급 안 해. 랑은 언랭이야. 이제 원펀맨에서 이제 심해왕은 내가 알기로는 귀급인데 꽉 찬 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심해왕 막 무슨 뭐 지저왕 막 뭐 이렇게 왕들이 있어. 얘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얘는 꽉 찬 귀야. 그래가지고 귀급인데 일반적인 A급은 그냥 접해고 S급하고 한 막 비빌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비 오면 말도 안 되게 세죠. 비 오면 용급이 돼. 엄청 세죠. 그래서 멀록같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원펀맨인데 왜 원펀맨이냐면 원펀치로 물리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야. 모든 사건을 그냥 얘가 알아서 그냥 얘가 등장하면 끝나. 아무리 날고 기는 애들에도. 근데 이제 걔한테 원펀맨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터져 죽어요. 그리고 아마이 마스크. 아마이 마스크는 아이돌이에요. 가수야. 근데 히어로적인 능력도 출중해. 그래가지고 엄청 센데 랭크가 A1이야. 근데 실력은 S등급 수준이야. 꽉 찬 A야. 근데 왜 A등급 1이냐? 자기가 승급을 거부했어. 포켓몬인데 진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진화를 안 해, 자기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올라가면은 A 2위, 3위, 4위 이런 애들도 언젠가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기 때문에 S급의 등급이 품질이 저하된다. S급 품질 저하 때문에 S급 품질 관리를 내가 해야 된다. 여기를 통제를 해버려 위에를.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세야지 A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급을 하니까 얘가 안 올라가 버려. 그래가지고 A급 2위 3위 4위가 그 S급의 아토믹 사무라이의 제자인데 걔네가 얘 때문에 막혀가지고 진급을 못해. 그래서 쭈르륵 다 정체 현상이 일어났어. 예티 다이아 예티라고 보시면 돼요. 악질 예티. 그래서 얘가 얼굴이 잘생겼는데 내 생각에는 자봉처럼 좀 추해지지 않을까. 자기의 본 실력을 보여주면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마이 마스크는 좀 재수가 없기 때문에 심해왕으로. 번견맨은 몇 급 같아요. 딱 봤을 때 번견맨은 되게 그냥 허접한 것 같지만 S급이에요. 그리고 옆에 실버팽도 S급. 실버팽은 무투가 보통 이제 히어로물에 이렇게 막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기계에 의존하는 애, 뭐 초능력 쓰는 애, 그냥 무투파. 아니면 아무런 초능력 없는 뭐 재생 능력 뭐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게 마련인데 여기서 이제 무투가 포지션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3위일 거야. 그죠? S급 3위야. 그리고 식스팩이 아니고 10팩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유수 암세권인가? 그거 쓰는데 이렇게 하다가 화락 딱 하면은 여기가 호록 해서 다 조각 나버려. 할아버지인데 만만한 녀석이 아니다. 그래서 3위인 거는 3위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번견맨
번견맨은 S급인데 몇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번견이 지키는 게야. 지키는 게 동상에 맞아. 항상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을 그냥 지켜. 얘는 말이 잘 안 통하고 의사소통을 안 해. 그냥 개탈을 쓰고 개처럼 행동해. 근데 움직이는 게 되게 커엽지만 되게 세다. 그리고 얘는 소환을 할 때 잘 소환을 안 당해. 그리고 그 지역만 그냥 지키는 의사소통이 좀 불가능한 녀석. 하지만 이제 스토리에는 얘가 그렇게 막 주요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커엽다 뿐이지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한 요소가 그렇게 없다. 실버팽은 뭐 여기저기 막 다 끼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원펀맨 사이타마 패밀리랑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그래서 사이타마네 집에 놀러 오는 몇 명 그 인물들이 있거든요. 히어로랑 그 애들이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 간간히 계속 나오다가 이제 무술을 거의 그냥 광역기 수준으로 쓰는 녀석이에요. 원래 무술은 1대1에 강한 특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술을 광역기로 써. 가로우 편에서 이제 가로우가 이 실버팽의 제자였는데 괴인이 되면서 그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가로우를 제압하려고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좀 이 사람의 이제 활약이 좀 드러나죠. 작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강함 최고예요. 왜냐하면 1위가 행방불명이야. 히어로 S급 1위가 행방불명이고 2위가 전율의 타츠말인데 초능력을 너무 말도 안 되겠어. 거의 그냥 광역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광역.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타츠마리는 사실 차이가 좀 많이 심하게 세. 그래서 그것까지 제외하면 얘가 3위인데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강하다. 실버펜과 아토믹 사무라이 정도가 아닐까. 타츠마키라고요? 아, 여러분들의 그걸 제가 자극했네요.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못 참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전율의 타츠마키랑 4위 아토믹 사무라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아토믹 사무라이가 쾌검이거든. 그래서 괴인화된 자기 그 검술 그 동호회 그 동지가 괴인화가 돼가지고 스피드가 초음속으로 칼을 뽑아. 근데도 아토믹 사무라이가 썰어버렸어. 그 자식을. 그래가지고 괴인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그 악마의 열매 같은 걸 먹지 않았는데 그냥 순수 인간의 힘으로 그 정도 썰을 정도면은 타츠마키가 초능력을 쓰려고 마음 먹기 전에 썰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먼저 선빵 때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아니 봐봐, 타츠마키랑 딱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타츠마키 방심하고 있어. 쓱! 그럼 타츠마키가 사지분해가 되겠죠. 근데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좀 거리가 있어. 쓱 하려고 할 때 타츠마키가 이미 평상시에 방어 초능력 그거를 해가지고 다 꽁꽁 해놨다? 그럼 또 막을 수 있어. 배리어를 했으면. 그리고 타츠마키가 이미 일단 아토믹 사무라이를 인지했다? 아토믹 사무라이의 뇌는 어디가 있다? 즙 형태로 해서 귀 70분열을 해서 다 빠져나갈 것이다. 그럼 뭐 뇌가 다 파괴되는데 검을 휘두를 수는 없겠죠. 그 정도로 센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번견맨 그동안 나온 캐릭터 특성 독특해가지고 좋아. 하지만 그 스토리에 좀 관여돼 있고 사생활이 많이 공개된 실버팽 재밌죠. 할아버지 타츠마키 얘가 이제 S급 2위입니다. 사실상 1위죠. 1위가 왜냐하면 지금 행방불명이라. 그 스이리는 무투가인데 히어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S급이에요. 전형적인 재능캐거든요. 그냥 쎄. 그래가지고 이제 괴인화된 애들하고도 잘 싸웠는데 진짜 제대로 된 용급하고 붙었을 때 졌어. 그래서 공포심을 느껴서 사지가 막 발발발발 떨어. 그래서 막 너무 무력감을 느껴서 나중에 단련까지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엄청 센데 실제로 S급 하위는 용급 혼자 좀 제거 못해. 탱글탱글 프리즈너가 용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 타츠마키는 얘는 그냥 여기 다 부서뜨리죠.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염동력으로 다 들어 올려. 근데 그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야.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 그리고 차크리아 양이 거의 무한이라서 그냥 슉슉슉 하면 그냥 다 으깨지고 쪼개지고 막 다 날아가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펀맨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월드컵 타츠마키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 암살당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타츠마키를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마치 자기에게 욕을 한 거로 받아들여요. 타츠마키를 떨어뜨리면. 나는 수위를 올리고 싶은데 죽으면은 월드컵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타츠마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맨 얘도 S급이에요. 뽀찌는 여기서 이제 기르는 그 애완동물이잖아. 뽀찌 얘는 괴인이야. 괴인도 아니지 괴수야. 좀비맨은 말 그대로 딱 보면 알죠. 컨셉 무한 재생. 그래서 안 죽어. 그것뿐이야. 뭐 셀만한 이유가 없죠 사실상. 좀비맨은 너무 흔한 설정에 그냥 세다. 임팩트가 있을 수가 없다. 좀비맨 얘는 그렇게 떨어뜨릴게요. 그냥 얘는 좀비맨이니까. 무면허 라이더 그리고 사교권의 스낵. 무면허 라이더는 C급 1위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세지 않아.
C급의 수준을 알 수 있어. 근데 왜 각광받냐? 에피소드가 나왔어. 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명감이나 이 진짜 영웅심 같은 거는 S급이야. 그래가지고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잖아, 그 영웅이. 근데 이 S급에서도 기본 인성이 좀 미달되는 녀석도 있어. 힘이 셀 뿐이지. 근데 이 녀석은 힘이 약하지만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하고 영웅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녀석이야. 그래서 항상 시민 대피를 먼저 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괴인을 막는데 집중을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벌 테니까 이제 최대한 자기가 절대 못 이기는 걸 알면서도 C급 주제. 아무튼 그런 녀석이고 사교권의 스낵은 족밥같이 보이지만 세요. A급이에요. A급. 얘는 A급에서 중인가? 그래. A급 최하위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뱀처럼 싸우는 건데 꽤 잘 싸웁니다 이 자식. 원피스 중장 느낌. 그러니까 생긴 거보다는 잘해. 생긴 거는 C급이잖아. 생긴 거보다는 잘 싸워. 그래가지고 이 스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처음에는 좀 약간 비호감으로 나오다가 무면허 라이더 같이, 그러니까 A급의 무면허 라이더야. 얘는 C급의 스낵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 악당이 나타났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자기가 좀 버겁지만 이런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고르자면 캐릭터가 확실한 무면허 라이더가 좋겠죠. 무면허 라이더로 가겠습니다. 아토믹 사무라이 나왔어요. 그리고 검은 정자. 얘는 빌런 아니야? 그죠? 나무위키에서 봤어요. 나무위키에서 용급이라고. 내가 너무 궁금해서 괴인 옆에 있는데 용급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기지? 그래서 봤거든. 아토믹 사무라이는 내가 아까 말했죠. 진짜 세. 거의 검으로 할 수 있는 건 웬만한 거 다 해. 처음에는 생긴 게 이렇게 까칠해가지고 허접하게 생겼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셉니다. 그 검술 동호회 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속으로 써는 괴인을 발도술로 제거해버렸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싸운지는 모르겠어. 그냥 용급이니까 그냥 세겠다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토믹 사무라이가 올라가야겠죠. 둘이 싸웠다고? 정자랑? 검은 정자가 훨씬 세대. 말이 돼? 야, 아토믹 사무라이 엄청 세거든? 정자는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은 막 갈라지고 하나? 플라나리아처럼? 좀 상성이 안 좋았겠지? 마치 루피랑 에넬이 붙은 것처럼. 그리고 메탈라이트, 보포이 박사 대 금속 배트. 둘 다 S급인데 메탈라이트는 되게 늙은 박사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계속 막 뭘 수집하고 막 하면서 하는 녀석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 메탈라이트는 실제로 자기의 무슨 제국같이 막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음흉해. 그래서 메탈라이트를 조심하라고 그랬어. 누가. 얘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뭔가 자꾸 막 수집해. 괴인 그런 걸, 데이터를. 그래서 자기 거를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데 써. 그리고 금속 배트. 금속 배트는 딱 봐도 그 일본 양아치 그 머리에 교복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입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금속 배트로 싸우는데 이 금속 배트가 그냥 금속 배트가 아니야.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은 거야. 안 부서져. 그리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급이야. 내구도가. 근데 얘는 별 다른 거 없어 보이지만 절대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좀 약간 만화적으로 강해요. 말이 안 되잖아. 절대 포기를 안 하면 너무 지치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거의 좀비맨의 근성이 붙은 격이야. 그러니까 좀비맨이 밋밋해져 버렸어. 좀비맨은 그냥 안 죽을 뿐인데 얘는 끝까지 정신력으로 버틴다는 만화적 설정이 들어가니까 죽지도 않으면서 버텨. 계속 근성으로.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 다시 일어나고 죽으려고 하면 다시 일어나고 방망이로 막 패. 되게 원시적으로. 근데 쎄. 하지만 여동생한테 약해. 친동생이 있거든, 여동생. 걔한테는 꼼짝을 못해, 이 녀석이. 그런 어떤 갯모애가 또 있다. 근데 둘이 붙으면은 음흉한 거 난 좀 약간 궁금해. 얘 어떻게 음흉한지. 그래서 난 얘를 좀 더 지켜보고 싶다. 금속 배트는 나올 거 다 나왔다. 음흉한 거 고르겠습니다. 이아이안, 메가네. 이아이안은 아토믹 사무라이의 제자인데 검을 쓰는 녀석이야. 근데 아토믹 사무라이보다 약하겠죠. 하지만 A 2위잖아. 근데 1위가 아마이 마스크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A급 1위야. 얘도 S급 하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아마이 마스크한테 막힌 거야. 그리고 메가네는 사실 이제 원펀맨 대충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꼼꼼히 보거든요. 만화를 볼 때. 이 B급의 1위가 지옥의 후부키라고 있어요. 근데 걔도 사실상 A급 실력이야. A급 한 중위 상위 정도 실력인데 언니가 전율의 타치마키야. 그래서 이 언니를 이길 수가 없어. 초능력으로. 그러니까 열화판이야. 타치마키 열화판. 얘도 꽤 센데 염동력을 막 대충 막 큰 돌도 들고 하는데 범위가 작아. 좀 약간 덜렁대.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언니를 못 이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파벌을 만들어요. 그래서 B급에서 후부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상위 그 B급들을 다 모아가지고 몰려다니면서 일감을 같이 받아가지고 괴인을 같이 잡고 같이 공을 나눠서 포인트를 계속 자기네가 독식하는 좀 약간 안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렇게 했는데 이 메가네가 후부키 그룹에 있었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을 거치고 나와요.
나와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룹으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싸우니까 편했는데 혼자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좀 그러니까 고시생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곧잘 싸움. 막 그 공부하는 걸 막 책으로 막 패. 그리고 분석을 잘해. 아무튼 그런 녀석이다. 근데 별로 내가 봤을 때 좀 코비같이 좀 성장형으로 좀 늦지 않았나. 고르면은 그래도 메가네. 이아이아는 아토믹 사무라이 쫄다고 해서 개인 에피소드도 없고 별로 정이 안 가. 메가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타마 이 주인공이죠. 대머리 망토. C급이었는데 지금 B급까지 올라갔나? 이 녀석이 엄청나게 강력해가지고 한 방에 다 뭐든지 처리한다. 그래서 엄청 강한 녀석 있어요. 막 보로스랑 막 그런 애들도 한 방이면 다 날려버려. 보로스가 이제 외계에서 온 괴인인데 사실상 우주의 지배자야. 그래서 행성을 돌면서 다 쳐부시고 있는데 진짜 엄청나게 강해요. 전율의 타츠마키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해. 근데 사이타마랑 티격태격을 해요. 그러더니 사이타마가 처음으로 거기서 진심 펀치를 보여주면서 이깁니다. 얘는 그동안 그냥 코 후비면서 그냥 툭툭 치면 다 죽었는데 얘가 안 되겠다. 진심으로 때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진심으로 쳐가지고 겨우 이겨. 쉽게 이겼지만 겨우 이긴 거야.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가로우는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얘가 엄청나게 세대는 거야. 보로스급이라는 거야. 용급 이상급의 보로스랑 이 가로우가 랭크가 되는데 내가 본 데서는 아무리 봐도 그냥 그래. 잘 쳐져봤자 용급 하위야. 근데 얘가 흡수를 한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투가 스타일인데 흡수를 한다는 거야. 보로스 대 가로우는 원피스로 치면 대장 대 상황급의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로스랑 설전을 할 정도 안건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얘는 진짜 엄청나게 세진다는 거잖아. 그치? 보로스가 그냥 거의 그냥 빌런에서는 2위랑 격을 달리하는 1위인데 얘랑 누가 셀까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그냥 얘는 최소 못해도 월등한 2위인 거잖아. 뭔지가 궁금하다니까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나 가로우 잘 모르니까 일단 사이타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제는 영재야. 동제라고 쓰고 영재라고 읽어야 돼.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해요. 이 등에 이제 갖고 다니는 이제 이게 원래 책가방이거든요. 책가방에서 이 기계가 지가 만든 게 막 나와. 그리고 막 무슨 막 방탄 유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막 실드가 막 나오고 막 무슨 기계가 있는데 막 변신해가지고 막 걔가 막 공격하고 막 폭탄하고 막 지 혼자 막 엄청 다 만들었어. 동제는 영재인데 항상 사탕을 먹어. 당을 보충해야 돼. 똑똑해가지고. 그리고 참모 역할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기다 보니까 순수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 인간관계를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는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얘가 이제 브레인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 항상.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하지? 제갈량의 심정. 어린 제갈량. 영재. 그리고 제노스는 전형적인 만화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캐릭터인데 봉신년이 만화책 알죠? 거기서 이제 나타 포지션이에요. 자꾸 뭘 붙여. 업그레이드가 돼. 기계라서 기계인간이라서 계속 뭘 붙일 수가 있어. 기계인간 특징이죠.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 근데 이제 나타는 최상급이거든 전투력이.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꽤 세요. 근데도 이상하게 상대가 되게 센 애를 만나. 그래서 항상 분해가 돼. 철괴 담당을 많이 맡아. 그리고 기계인간이라서 다 저 터져도 복구가 되니까 작가 이제 입장에서는 뭔가 그 괴인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싶을 때 얘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센데 되게 센데 항상 철괴 담당을 한다. 동제가 찢어지면 복구가 안 되잖아. 그냥 죽은 걸로 처리하잖아. 아깝잖아 캐릭터가. 그러니까 얘는 수영이 용어로 치면 그 고무차륵 같은 거 있죠. 그걸 이제 만들면은 먹고 나서 냠냠냠 먹고 옆에다 치우면 이제 먹었으니까 없어지잖아. 근데 없어지면 또 만들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들기 이제 귀찮으니까 이것은 먹고 또 먹고 피망이다. 그래서 먹고 나서 또 생겨서 또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먹고 나서 다시 또 갖다 놔. 또 써. 이제 어떤 놀이를 할 때. 제노스는 먹고 또 먹고 영웅. 동제는 한 번 먹어서 없어지면은 죽였어. 만약 얘를. 막 사지 분해가 됐어. 못 쓰죠. 제노스는 마음껏 먹고 또 먹고 영웅이 돼. 그래서 기계이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철괴 담당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노스가 힘들다고 이제 하면은 그 작가님 이러겠죠. 어쩌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마함 해보겠습니다. 또 철괴 담당. 그리고 이제 사이타마의 제자로 들어가요. 사이타마한테 개기다가 저 터지고 나서 완전 충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또 원피스에 또 그런 거 있죠. 그 베리어 열매 쓰는 애처럼 완전 충복 있어. 개긴 적 없다고? 개겼거든요. 초합금 쿠로비까리. 그냥 전형적인 근육 캐릭터인데 괴력몬인데 이 몸이 엄청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합금처럼 보여. 그래서 얘가 제대로 싸운 건 못 봤거든요. 근데 나무위키에서 얘가 엄청나게 강함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탱글탱글 프리즈너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상위 호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련을 계속 강조해. 얘도 S급이에요. 그리고 고우캐치는 용급인데 원래 엄청난 격투가인데 괴인 열매를 먹고
엄청나게 강해졌어. 그래가지고 스이류를 진짜 개패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힘의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냥 사도 느낌이야. 조드나 이런 애들 사도를 만나잖아. 그러면 엄청난 힘의 차이를 느끼잖아. 진짜 비벼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차이를 얘가 보여줘요. 고우케츠가. 용급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근데 사이타마한테 죽는 거 보여주지도 않고 대가리만 날아가죠. 되게 어이없게 죽어버려. 근데 이게 매력이야. 원펀맨에선. 언제든지 그냥 다 목을 쳐버려. 그래서 고우케츠. 근데 인상이 굉장히 남는 녀석이에요. 실제로 괴인 열매 먹기 전에도 굉장히 센 녀석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고우케츠가 좀 매력적이었어요. 음속의 소닉 대 보로스. 이제 얘는 초반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빨라. 그 암살이 주특기고 스피드전에 능한데 사이타마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벽을 느낀 거야.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못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사이타마를 꺾으려고 고군분투를 하지만 불화를 자꾸 맞으면서 리타이어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개그 캐릭터가 돼버렸어. 불화를 내가 본 것만 한 3번을 맞았어. 그리고 보로스. 내가 말한 거. 우주의 지배자. 엄청나게 강력해. 이 자식은. 미친놈이야 얘는. 그래가지고 진짜 얘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원펀맨 그 사이타마가 대충대충 펑펑 쳐가지고 죽였는데 얘랑 싸울 때는 좀 약간 합이 들어갔다. 합이. 그러면서 진심 펀치를 꽝 때려서 진짜로 마음 먹고 때려가지고 터져 죽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 보로스가 원래 이제 원작 작가님 거 다른 만화에 나오는 절대 무적 캐릭터였대. 그래가지고 걔를 등장시켰대. 다른 만화에 나오는 자기의 만화에 나오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엄청 세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피스에 검호 류마 있죠. 와노쿠니에서 진짜 전설적인 검호. 걔도 오다 에이치로 그 작가님이 다른 만화에서 그렸던 주인공이야. 그거를 등장시킨 거야. 그리고 그런 것처럼 보로스를 등장시킨 거야. 근데 이제 원펀맨이 워낙 무적 설정이 있으니까 보로스가 뭐 근데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무 계단 형식으로 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갑자기 팍 더 센 애가 나왔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 어차피 원펀맨이 고전하는 상황은 훨씬 뒤에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더라도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뭐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차피 쉽게 다 이길 거면은 더 센 애가 상대적으로 더 센 애가 먼저 나오는 거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주인공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기지 이거를 절대 못 이기겠는데 그러면은 해결책은 파워업 뭔가 단련을 혹은 기연을 만나 혹은 뭐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상대를 약하게 하는 뭘 개발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이겨내서 성장했는데 더 약한 애가 나가면 갈등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원펀맨이 아무 때나 다 처리할 수 있으면은 누가 더 센 애가 섞이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갈등이 있어야 만화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그 클리셰를 좀 틀은 거예요. 어떻게 이기지라는 거를 제거하더라도 만화가 재밌어질 수 있다는 게. 그 대머리 망토는 나중에 그냥 에피소드를 끝내는 역할만 해주는 거고 다른 애들이 지지부진하게 막 싸우면서 누가 강하고 이게 능력자 배틀물은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누가 더 세고 누구랑 붙으면 안 붙은 애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상상대전 포켓몬처럼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강점이기 때문이야. 되게 독특한 무기를 쓰고 되게 캐릭터가 다 잡혀있고 뭔가 막 뭘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다채로운 막 영웅들이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막 C급에 막 56이 막 있는데 다 있어. 나무위키 가면 표가 다 있어.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고 3위는 누구고 4위는 누구고 뭐 5위는 누구고 뭐 무기는 뭐고 그냥 포켓몬처럼 도감이 있어요. 영웅 도감이. 여기서는 보로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동기사는 나도 얘는 잘 모르겠어. 얘도 좀 약간 메탈라이트 같은 건데 메탈라이트는 자기의 어떤 거대한 철물점이 있잖아. 얘는 그냥 얘만 돌아다니는 느낌이야. 얘도 괴인협회에 막 몰래 들어갔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뭐 지 맘대로 막 독단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 얘도 좀 협력이 좀 잘 안 돼. 근데 싸우긴 싸운다. 얘는 좀 약간 개인 사업자 느낌? 구동기사는 형사 느낌이래. 뭐 지옥의 후부키 뒤에 이 사이타마 있죠. 이 열어주는 애들이 이제 B급 그룹의 이제 그거야 부하들이야. 얘는 이제 언니가 전율의 타치마키. 얘는 지옥의 후부키. 둘 다 염동력을 쓰지만 타치마키는 엄청 거대한 범위. 얘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 근데 이제 언니는 좀 뭐라고 하지? 애기 같잖아. 근데 얘는 엄청나게 성숙한 여자로 딱 등장하면서 뭔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 팬들이 환장을 했다.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후부키가 언니한테 열등감이 있어. 언니를 계속 보고 자라가지고 자기 실력이 꽤 센데도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자꾸 다른 식으로 막 발현이 돼.
조직을 자꾸 만들려다던가 자꾸 막 누구를 막 좀 질투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있어. 이런 부분이 이제 재밌는 거죠. 원펀맨은 각 캐릭터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더 특징화해가지고 진짜 이 세계가 구축된 것 같은, 그죠? 원펀맨 유니버스가 구축된 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 이제 당연히 후부키죠. 여기서는 구동기사는 뭐 그렇게 나온 것도 없고, 후부키는 원펀맨한테 적대적이었다가 서서히 원펀맨의 진짜 실력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거의 비델 느낌이야. 비델 느낌. 드래곤볼의 손오공 애들이 엄청 센 거를 많은 사람이 알진 못해. 근데 얘는 봤어. 대머리 망토의 강함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비델처럼 봤어. 지가. 그리고 인정해. 그리고 얘를 자꾸 자기 그룹으로 늘려고 그래. 근데 이제 너무 친해져가지고 막 이제 좀 약간 친데레인데 얘가 외롭잖아. 자기 막 그룹 만들고 막 하면서 막 자꾸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외로운데 막 벽을 치고 막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원펀맨이. 그러니까 사이타마한테 매력을 느껴서 편안하게 놀러 가고 편안하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실버펜과 이제 무리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게 그렇게 되었죠. 채팅창이 왜 불타요? 불타지 마세요. 안 되겠어. 너네 때문에 떨어뜨려야겠어. 나 오늘 그냥 길거리에서 암살 당하고 후부키 떨어뜨릴래. 니네들 연병하면 떨어뜨릴 거야. 유수 암살건 맞아. 원펀맨 팬한테 밤에 가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유수 암살건 맞고.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어라? 없어. 그래서 그걸 인지하자마자 만화처럼 후둑 떨어져. 인지 못할 땐 걸어갔는데 공중에 붕 떠서 호룩 어라 호두둑. 그래서 후부키는 일단 올립니다. 섬광의 플래시 대 오로찌. 섬광의 플래시는 이제 S급인데 이제 얘도 닌자 마을 출신이죠. 이게 장명이. 오로찌는 괴인협회 이제 대장인데 실질적으로 얘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교로교로가 거의 다 참모 역할을 하면서 다 지시도 내리고 다 그냥 대장 역할을 하는데 얘는 세긴 센데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그 타이에 데모험에 나오는 킬번 느낌의 어떤 강한데 얘가 과연 대장이야? 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녀석이죠. 그래가지고 교로교로가 맨날 오로찌님 하면서 앞세우지만 바지 사장 느낌이 좀 난다. 그리고 섬광의 플래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얘 라이벌이 있는데 어파의 플레임과 질풍의 윈드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네가 G급이야. 근데 이제 S급이잖아. 그러니까 G급 2명은 충분히 썰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괴인협회 들어가가지고 걔네랑 막 싸운데 걔네가 이제 괴인화를 탁 하면서 용급이 2개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랬죠? 용급은 S급 웬만한 애들이랑 비등비등하다. 근데 2명하고 싸워? 어떡하지? S급인데? 근데 팡팡팡팡 하다가 얘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걔네를 어떻게 도발을 해가지고 시간 끌기 전에 싹 썰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겨. 그래서 와 엄청 세다. 용급을 2명을 이겼다. 그런 느낌. 섬광의 플래시. 킹 탱글탱글 프리즈너. 킹은 얘가 7이야. 무적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엄청나게 강한 녀석이라서 모든 거를 그냥 손쉽게 해결한다고 돼 있어. 근데 알고 보면은 겁쟁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운때가 잘 맞아서 엔젤 전설 나 1등이야. 공교롭게 상황이 만들어져. 자꾸 자기가 물리친 것 같은 상황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오해를 사. 근데 얘는 전전긍긍. 근데 엔젤 전설의 나 1등은 성장하거든. 인간 자체가. 그리고 인간 자체가 깡이 세. 나 1등은. 근데 얘는 깡도 없어. 그게 좀 달라. 나 1등은 실제로 강해져 나중에. 근데 얘는 그건 없고 그 대신 그 순발력이 없진 않아. 게임을 엄청 잘해. 그리고 너무 쫄보라서 무서우면은 쫄면은 쿵쾅거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착각을 해. 얘가 드디어 사륙을 할 수 있게 돼서 흥분됐구나. 그래서 킹 엔진이라고 부르면서 나왔다! 고평가를 해 점점. 그리고 얘가 물리쳤다고 생각한 게 알고 보니까 사이타마가 물리친 게 어떻게 공교롭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물리친 것 같이 보이고 물리친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있는 캐릭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이타마네 집 놀러가서 게임으로 사이타마를 압도하면서 사이타마를 열받게. 사이타마가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를 제일 많이 시키는 녀석이 킹이다. 실제로 순발력이 대단해. 게임은 뇌도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거든. 킹이 킹밖에 잘해. 사이타마를 제일 열받게 할 수 있는 사람. 사이타마에게 천적이 없지만 천적이 있다면 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탱글탱글 프리즈너는 이제 S급 하위인데 프리즈너라 하면 이제 보면 이제 죄수복이죠. 갇혀 있어.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얘가 게이야. 그래서 남자들을 좋아해. 그리고 힘이 엄청 세.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괴인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면은 감옥을 부수고 나와. 그래서 괴인을 제압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감옥이 그냥 자기를 억누르는 곳이야. 남자를 자꾸 범하려고 그래. 이 녀석이. 나쁜 놈이야. 근데 저는 킹이 더 좋기 때문에 킹을 고르겠습니다. 얘도 약간 그게 있어. 탱글탱글 프리즈너도 좀 판도끼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기면은 아 이제 좀 괴인 냄새가 난다. 괴인 구실 하겠구나. 아 스포 아니야? 사이코스? 난 교로교로만 아는데. 아수라 카부토는
어떤 유전자 조작하는 그 어떤 무슨 유전자의 집에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엄청나게 세. 그래가지고 얘가 딱 탄생됐을 때 모든 걸 다 부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거의 그냥 절대 지존이 됐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그런 힘을 보여줬어. 아, 진화의 집. 근데 원펀맨한테 잘못 만나서 죽었어. 근데 얘도 실제로 만약에 그냥 일반 영웅들하고 했으면 진짜 셌을 거야. 제노스를 떡 발랐어. 얘 되게 센데 사이타마한테 진압당했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 교로교로는 그냥 참모인데 되게 뭔가 흑막이라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건 교로교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아수라 카부토로. 자, 16강입니다. 후부키 대 아토믹 사무라이. 후부키는 이제 사실상 이제 A급 정도 되고, 아토믹 사무라이는 S급에서도 좀 상위고. 근데 나는 얘가 좀 약간 기대가 많이 돼. 실제로 좀 뭔가 그 보여준 것도 있고, 제대로 싸우면은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어. 후부키는 얘가 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니가 광역이잖아. 얘는 1대1에 되게 강한 녀석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후부키는. 그래가지고 약간 특화, 자매가 각각 특화돼.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엄청난 언니의 엄청난 이제 하위 호환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르자면은 아토믹 사무라이. 언니가 사실상 인류 2등이잖아. 근데 3등하고 엄청난 차이로 2등이야. 거의 그냥 거의 독보적인, 사이타마 빼고는 거의 인류 최강이야. 블래스터는 뭐 어떤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제노스 대 보로스. 제가 좋아하는 걸 고르자면은 제노스가 저는 좀 더 많이 봐서 좀 정도 들었고, 철괴 담당하는 게 좀 재밌어.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는 재미가 있어. 그 옛날에 막 여기 가운데 펑펑펑 뚫려가지고 3개 뚫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있었거든요. 인간인데 3명 나오고 미국 만화 있어. 여기 막 일본 만화였나? 잠수할 때는 무슨 장비 붙이고 뭐 하면은 뭐 붙이고, 인간이야 그냥. 뭐 무슨 뭐 GI 유격대 비슷한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무슨 장비가 더 추가될까, 이 보는 재미가 있어. 보로스도 좀 아깝긴 하지만 얘는 좀 현재 진행형이니까. 더 센츄리온 우주삼총사? 이거야. 우주삼총사 센츄리온. 이 여기랑 이렇게 붙여. 그때 임무에 따라서 맞는 거를 여기도 붙이고. 구멍이, 완구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 그래서 나 이거 완구 있었어 옛날에. 막 뭐 붙고 하죠. 뭐 위에 등에도 붙이고 막 팔에도 붙이고 연병하죠. 뭐 GI 일격대도 저 하나인가 있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 그때 당시에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막 다 구동이 돼. 다 돌아가. 팔이 막 관절이 자유롭게. 옛날에는 이렇게만 됐어. 조립식이라고 하는 어떤 프라모델 보면은 200원, 300원, 500원 막 해가지고 1000원 막 주고 사면은 여기 그냥 끼워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것만 돼. 근데 그거는 GI 유격대는 다 돌아가.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무줄 때문에 다 돌아가. 막 연병을 해. 막 얘네가 허리도 막 휭휭휭 돌아가. 그래서 맨날 막 꼬다가 허리가 다 부러져. 고무줄이 다 끊겨가지고. 그래서 항상 오체 분시 혹은 2등분 뭐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난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지나갈 때, 내가 그때 이제 수줍은 이제 소년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해.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힌트를 줬어. 아, 지하 일격대 너무 멋있다. 갖고 싶다. 크리스마스 전에, 2부 전에. 근데 이제 그때 가격이 6,000원, 7,000원이었어. 그때 돈으로. 진짜 비싼 거였거든. 근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어. 저를 자꾸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금수저가 전혀 아니었어. 과자 공장 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빠가 그냥 조그마한 한 내 작업실 정도 되는 거에 기계 하나 놓고 했다가 그냥 바로 접으신 거야. 아무튼 그랬는데 힌트를 주고 딱 잤지. 2부에 양말 걸어놓고 딱 눈 떴는데 일단 실망을 했어. 양말에 요즘같이 막 빨간 양말로 해서 크게 이렇게 넣어지잖아. 진짜 양말을 걸어놨어. 실착용한 양말을. 일단 볼록하지가 않아. 밋밋해. 그래서 이게 GI 유격대 패키지가 안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다른 데 그냥 아래 놓여져 있나? 나는 원래 이렇게 좀 캐릭터만 뜯어가지고 넣어놓을 줄 알았는데 볼록하지가 않으니까 딱 봤어. 없어. 뭐지? 박스도 없고 양말, 실착용했던 양말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는 줄 알아요? 1,000원이 나왔어. 그때 울었어. 너무 성의 없어서. 선물이 너무 성의 없어서 울었어. 어린 마음에. 그래서 킹 받아서 울었어.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성의 문제도 성의 문제인데 집에 좀 형편이 안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성의도 성의인데 애가 울었는데 또 그 다음날 애가 울었는데 가슴이 어떻겠어. 부모 입장에서. 근데 성의가 없긴 해. 1,000원짜리 뭐 과자를 넣어놔도 되잖아. 그래서 양측 잘못한 걸로 치고, 철딱선이 없게 운 거 내 잘못이야. 1,000원짜리로 현물로 안 바꿔서 넣은 거 솔직히 이건 엄마 아빠 잘못이야. 양측 잘못한 걸로 치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제 마음속에 묻어놨던 거 여기서 다시 꺼낸 거, 우주 삼총사 센츄리온, GI 유격대 크리스마스 선물, 이걸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떠오르게 됐네요. 자, 이거는 메간에 올라갈 것까지는 아니야.
그죠? 이 녀석 작가님이 많이 캐릭터성을 부여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땡기진 않아. 이거는 음흉한 메탈라이트. 따찌마키 대 킹. 이거는 킹을 보면서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심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서 좀 답답해. 왜냐? 우리 독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해. 킹처럼. 킹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 그러면서 답답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다 있어.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캐릭터는 보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따찌마키는 시원시원하잖아. 뭔가 성격도 좀 더럽고. 그래서 따찌마키에게 좀 매력을 느낀다. 따찌마키를 고르겠습니다. 킹은 타츠마키도 한 수죠. 그러니까 타츠마키가 막상 붙으면 진이길 수 있는데 나도 팔 한 짝은 없어지겠지. 맹수끼리는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존중해주는 느낌. 존중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이긴다는 느낌은 아니야. 타츠마키가. 아수라 카부토 대 실버팽. 근데 나는 실버팽은 좀 매력이 조금 없는 게 살 만큼 살아가지고 이 실버팽이 뭔가 가로를 말리러 간다고 해놓고 진짜 막 하다가 아깝게 죽어도 이 사람은 살면서 다 이룰 걸 다 이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원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 아수라 카부토는 막 드디어 사실상 벌레로 치면 아기벌레야. 막 태어났어. 최강의 생명체가. 빵 터져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죽어서 좀 원통해. 그래서 나는 좀 아수라 카부토한테 마음이 가요. 빵 터지면서 내가 캉하려고 했는데 원펀맨을 만나가지고 팡 해가지고 탕 터져 죽으면서 즙이 돼버린 거. 그래서 아수라 카부토로. 자, 섬광의 플래시 대 무면허 라이더. 이제 슬슬 무면허 라이더는 C급 주제 꽤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만 눈치껏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감 하나로 올라오기에는 여기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원펀맨 가장 좋아하는 캐릭 월드컵 이 권위에 짓눌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섬광의 플래시, 엄근진하게 섬광의 플래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심해왕 대 뽀찌. 뽀찌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심해왕은 생긴 것부터가 정감 가죠. 그리고 멀록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대충 만든 이 젖꼭지 부분의 하트. 모든 게 그로테스크해. 그리고 이 전형적인 심해라고 하면 이 물갈퀴, 아구 지느러미 같은 걸 붙여놓다.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죠. 저는 심해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컬트적인 인기가 있어요. 사이타마. 저는 이제 사이타마 여기서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신적인 존재야. 고우캐츠가 훨씬 더 몰입이 돼. 얘는 스토리가 있잖아. 딱 이제 전형적인 스토리. 열심히 수련을 했지만 벽이 보였고 그 벽을 넘기 위해서 괴인화하는 지경까지 왔지만 결국은 넘지 못하는. 자기도 엄청나게 세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연출조차도 대가리만 통 날아가는 거여서 뭔가 그 허망한 삶을 표현했다. 삶 자체로 이 허망한 걸 표현했어. 뭔가 철학적이야. 고우 캐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아토믹 사무라이 대 심해왕. 나는 딱 여기서 이 월드컵을 하면서 난 느꼈어. 내가 아토믹 사무라이를 좋아하는구나. 괴인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좀 약간 원시적으로 싸우는데 잘 싸워. 남들은 막 최첨단 무기, 초능력 같은 걸 하는데 이 날붙이 하나로 싸우는 거에 대해 좀 매력을 느끼나 봐. 진짜 디자인도 솔직히 말하면 너무 별로잖아. 전형적인 그냥 그거잖아. 일본 검사잖아. 특징적인 부분이 없어. 그 작대기 하나 씹고 있는 거? 전형적인 외구라뇨. 근데 이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끌린다는 거는 강함, 이 자신만만한 성격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 뒷받침해주는 이 실력으로 이렇게 딱 간지를 느끼는 거거든. 근데 심해왕은 디자인으로 밀어붙이죠. 사람들이 컬트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으면서 어때? 이거 봐봐. 이 하트 봐봐. 웃기지? 눈썹 봐봐. 여기 뒤에 여기 그 아구 지느러미 봐. 뭔가 이 언밸런스한 걸로 자꾸 이 빨간 팬티랑 해가지고 빤스랑 해가지고 억지로 매력 어필을 하는 느낌? 이건 자연스러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고르자면은 아토믹 사무라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음험한 메탈라이트랑 제노스. 메탈라이트는 근데 좀 내가 좀 싫어하는 요소야. 비겁해. 목숨을 안 걸잖아. 망가지면 뭐 고철상에서 다시 또 재료 조합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좀 약간 몰입이 안 되는데 얘 제노스는 좀 약간 몰입이 된다. 얘가 아무리 붙이고 하더라도 대가리가 짓이겨지면은 로보캅 머피처럼 죽기 마련인데 항상 그 철개 담당을 하면서 좀 같이 몰입을 하게 되는 부분. 제노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광의 플래시 대 아수라 카부토. 섬광의 플래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냥 생각보다 강한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근데 아수라 카부토는 한이 서려 있죠. 이 캐릭터 안에 몸으로 한이라고 쓰는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저는 아수라 카부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마지막 고우캐츠 대 따츠마키.
고우 캐치도 이게 한이 있죠. 타츠마키는 한을 느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 이거는 고우 캐치 아니야? 그냥 다 거르고 미적인 요소 빼고. 근데 타츠마키를 안 고르면 어떻게 된다? 오늘 방송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원펀맨 타츠마키 팬들한테 유수 암세권 맞고 내 몸이 5등분 6등분이 돼서 집에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유수 암세권 맞지 않더라도 그걸 봐야 된다 하는 거를 내가. 아니면 강철 배트를 들고 올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말로 안 할 수도 있다. 모 야메롱다 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타츠마키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 내 마음은 한이 서려 있는 고우 캐치지만 타츠마키 팬들한테. 거기다가 이제 그 동생 지옥의 후부키. 그래서 여기서는 지옥의 후부키가 떨어져서 지옥의 후부키 팬들도 여기에 지금 같이 연합을 한 상태야. 그래서 염동력으로 죽기 싫으면은 타츠마키. 자, 타츠마키 대 아토믹 사무라이. 둘이 좀 신경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 가상 대결 시뮬레이션을 돌렸었잖아. 누가 이길까 붙으면. 서로 인지하고 있어 싸움을. 거리는 5m야. 타츠마키는 평상시에 쉴드 베리어를 가동시켜놨어. 근데 이 가동시켜놓은 쉴드를 아토믹 사무라이라면은 이 정도 무력이라면 썰 수도 있지 않을까. 인지하면 타츠마키다. 얘는 타츠마키가 아무리 순발력이 빨라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음속을 뛰어넘는 순발력이야. 하면 이렇게 돼. 아, 이거보다 훨씬 빨라. 그럼 타츠마키가 깍둑썰기가 돼 있어. 진짜로. 근데 타츠마키가 멀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 아토믹 사무라이가 검기를 날리니까 뇌 즙내가지고 70분열 혹은 쓱 꺼낼 때 팔이 토막이 나서 뚝 떨어져. 탕 하는데 팡 하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었잖아. 뺄 때 가속도가 붙었는데 이게 이미 잘려가지고 탱 해서 빠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 그러니까 얘가 기술만 걸면 무조건 이겨. 근데 기술 걸기 전에 얘가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저는 아토믹 사무라이 이길 것 같은데 그죠? 야스 뭐 어떻게든 야스를 올려. 나 목숨 걸고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타츠마키 팬들한테 유수암세권 맞는다고. 유수암세권 검색하니까 뭐라고 뜬 줄 알아요? 유수암세권 배우기. 봐봐. 이미 다 배울 사람은 배웠다니까. 구글에 유수암세권 검색하면 유수암세권 배우기가 떠요. 나무위키 가보니까 태극권과 유사한 개념의 무술이래요. 흘려가지고 공격하는. 걔 누가 쓰지? 봄의 무술. 선풍철참권. 실버팽의 형이야. 뱅의 형. 뱅과 범. 범이 좀 더 큰 거죠. 뱅은 총 쏘는 거죠. 그래서 선풍철참권이고 실버팽의 유수암세권하고 합쳐가지고 협동기로 굉귀 공열권하고 교화 용살권을 쓸 수가 있어요. 합체기가 있어. 그래서 타츠마키를 떨어뜨린다? 유수암세권 일단 한 대 맞고 선풍철참권 또 한 대 맞고 그 두 명이 사용하는 굉귀 공열권과 교화 용살권까지 맞아야 돼. 내 몸이 버티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둘이 싸우면 나는 아토믹 사무라이가 이길 것 같거든. 진짜로. 이 속도를 얘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목숨은 하나죠. 타츠마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 암세권 맞기 싫으면 올려. 자, 아수라 카부토 대 제노스. 이거는 둘 다 한이 있어. 한이 있는데 제노스는 가짜 한이야. 배부른 한. 사실은 한도 아니야. 가짜야 가짜. 호의호식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언제든지 박사님 복구해준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이제 싸우는 그런 느낌이고, 이쪽은 진짜 내가 모든 그걸 다 견뎌내고 드디어 태어나서 최강의 생명체가 됐는데 바로 죽었을 때 그 한. 이거 못 이기죠. 아수라 카부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타츠마키 대 아수라 카부토. 자, 목숨 거느냐. 그러니까 내가 타츠마키 아수라 카부토를 고른다? 비로소 이 한이 완성돼. 왜냐? 고르는 사람도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타츠마키 팬들한테 암살을 당하기 때문에. 암살당한다고 핑계대면 사실은 좋아하는 타츠마키 올리라는 침착맨.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안 고르면 바로 태세를 변환해서 금속 배트를 들고 올 테니까. 그리고 아수라 카부토의 그 한을 내가 이 타츠마키 골랐을 때 암살당하면서 완성을 시킨다? 시나리오적으로는 이걸 올리고 떨어뜨리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 타츠마키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거. 왜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이게 무슨 원리인 줄 알아요? 이게 1등 2등이에요. 이게 1등 2등이야. 사이타마랑 타츠마키를 골랐어 이미. 여러분들은 이거는 나 하나 정도는 카부토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타츠마키는 행복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근데 아수라 카부토는 진짜 최강의 생명체가 돼가지고 태어나려고 했는데 원펀 맞고 다 터져가지고 즙을 사방에 흩날리면서 진짜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 하나 정도는 1위 골라줘도 되지 않을까. 인정. 타츠마키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아수라 카부토 해가지고 빨리 이 구천에서 이제 떠돌고 있는 아수라 카부토에 혼을 달래주어서 빨리 그 명계로 보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편안해지거라 아수라 카부토야. 자, 원펀맨 가장 좋아하는 캐릭 월드컵,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이 권위 있는 월드컵에서 아수라 카부토가 1등 했습니다. 뭐라고? 얼핏 들렸는데 고맙다라고 어디서 허공에서. 너 카부토지? 이게 월드컵 했을 때 진짜 이 보람찬 일이에요.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저는 월드컵 할 때. 네, 또 하나의 혼을 또 구제했네요. 자, 1위 사이타마, 2위 다츠마키, 가로, 보로스, 후부키, 제노스, 음속의 소닉, 번견맨, 금속 배트, 동제, 사교권의 스낵. 이거 내가 좀 많이 올려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내가 안 했으면은 32위일 수도 있어. 만날 때마다 이겼거든. 내가 우승 비율도 없었을 수도 있어. 0%였을 수도 있어. 사교권의 스낵은 좀 약간 개그 캐릭터 느낌 있어서 한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을 풀어주는 게 맞았죠. 우승을 못한 사람 있나요? 없어. 이로써 우승한 사람 다 나왔어. 다 한 번씩은 누군가에게 최고의 등장인물이 됐어. 그럼 된 거야. 그것이 원펀맨 월드컵이니까.